저희가 오늘은 노동법 관련 판결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노동법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입법 단계부터 입법자의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은 소송 진행하시다 보면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상대방의 태도나 뭐 수집된 증거의 어떤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힐 때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노동관계 사건을 하다 보면 특히 해고나 징계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노동법 관련 판결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고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어떤 각종 징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 무효를 막바로 다투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노동위원회 단계를 거친 이후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처분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오게 되죠. 그렇죠. 노동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오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 두 번의 노동위원회를 거치고 세 번째 오게 되는 곳이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인데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세 번째 판단하는 그런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법원은 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쳤다고 해서 노동위원회 판단에 구속되지는 않고 새롭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부터 징계 양정까지 새롭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가 5개 정도 되는데 5개 모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와서는 뭐 징계 사유 중에 일부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다든지 혹은 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해고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혀 다툼이 없었는데 법원 단계에 와서는 해고 유형을 징계 해고에서 통상 해고 이렇게 유형을 바꿔서 다투던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소송, 저희가 이제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맞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 행정소송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기록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취합하는 것이지 그 전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뭐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이런저런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저희가 새롭게 논리 구성을 하고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징계라고 한다면 통상 3가지 정도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 절차, 두 번째는 징계 사유, 세 번째는 징계 양정 이렇게 3가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는 징계 양정은 또 징계 수위는 적정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징계 절차나 징계 사유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해요. 징계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미 조금 확립된 판례 법리가 있고 또 징계 사유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대부분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입증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 양정 판단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양정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과하다, 또 어떤 사람이 보면 과하지 않다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그 판단하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과하다 또는 과하지 않다 이렇게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판단 기관인 재판부의 가치관에 따라서
변하는 판시 내용을 보면은 조금 당황할 때가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칙을 중시한다 어떤 재판부가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이거는 해고 조치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재판부의 경우에는 특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 사유로 인해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요거를 판단을 해보고 손해가 소액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단편적으로 재판부가 근로자 편향적이다 혹은 사용자 편향적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사소송이나 형사공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요건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화되어 있는 요건 사실을 어느 정도 충족했냐 아니면 어느 정도 부합하게끔 변론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예측 가능하고 대부분은 예측했던 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노동관계법령, 특히나 근로기준법 이런 법에서는 요건과 사실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냐, 부득이한 사유냐, 이런 최대한 노력을 했냐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판결문을 읽다 보면 재판부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매우 당황하기도 하고 당황한 걸 넘어서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물론 반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을 때는 기쁘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판단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양정 판단이나 정당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널뛰게 하는 걸 보면 최종적으로는 판결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게 되고 또 항상 누구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노동법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입법 단계부터 입법자의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제 사안에서 적용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판단자마저도 일정한 기준을 갖지 않고 그때그때 개별적인 그 판사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해고 관련 판결의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가 저 사람이 싫겠지만 저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또 월급도 줘라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직장은 안 되고 다른 직장을 구해봐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니까 근로자에게는 또 생존권을 제한하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이 좀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